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상승미소의 경제와 투자 유튜브 홈페이지에 보면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그 속보성 기사를 중요한 것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브 방송은 하루 전날 녹화를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올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준비하고 방송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약간 속보성은 좀 떨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던 그런 속보성 경제 기사들을 제가 가끔 읽는 책의 좋은 문구들과 함께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고 있으니 그걸 참조해 주세요. 오늘은 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었죠. CNBC에서 패드 부의장이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래서 중립금리에 이미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데, 즉 12월이나 내년에 올리는 데 있어서 이제 앞으로 발표할 경제 지표에 의존하겠다. 그 경제 지표에 따라서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쪽에서는 이거 뉘앙스가 바뀐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기사를 올렸는데 하루 있다가 바로 모건스턴리, 그 투자은행이죠, 모건스턴리에서 이것을 해석하면서 12월 금리 인상 확실하다, 이런 리포트를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건스턴리의 리포트를 몇 가지 요약해서 그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신 건 이미 커뮤니티 게시판에 어제 올렸던 거죠. CNBC와 패드 부의장이 인터뷰했던 거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부터 모건스탠리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리포트를 핵심 부분을 좀 발췌했습니다. 일종의 머릿말이라고 하나요? 개요라고 하나요? 개요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The latest message from the Fed. 그러니까 latest, 최근의 그 메시지죠. 그 앞에 CNBC 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미 중립금리에 거의 다 다다랐다. 앞으로 금리 인상은 주요 경제지표와 그 경제지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그 메시지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모건스탠리 이런 얘기했습니다. We think they've sent a consistent message.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르게 해석했더니 모건스탠리는 그걸 지금까지 패드가 전해준 일관적인 메시지로 생각한다. 일관적인 메시지가 먼저 12월에도 올리고 내년에 3번 올리겠다,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는 그 일관적인 메시지로 자기들은 간주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putting more emphasis on data dependence. 그러니까 그 앞으로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에 의존한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이것이 그 signaling some flexibility on policy, 정책에 좀 뭐라 그러죠? 일관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플렉서블하다. 그러니까 좀 정책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것을 자기네들은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We think they've sent a consistent message, 즉 일관된 메시지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이 메시지를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는 일관된 메시지로 해석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었는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바입니다. 장애물.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막는 장애물들은 아직 높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계속한다. 왜냐하면 트레이드 오프,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 없어지면 하나 없는 상관관계라고 하나요? 이걸. 그러니까 주고받는 관계 이런 건데, 이게 하나가 없어진다 해서 이 부분이 다른 쪽이 그러니까 지표가 하나 좋아진 게 나왔다고 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사라지는 이런 관계가 요즘은 완전히 다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consider the current economic backdrop, 그러니까 최근에 발표하는 경제 지표를 한번 고려해봐라. 그래서 무슨 얘기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성장이 성장률 지표가 발표됐지만 이게 상당히 높고 PC 이게 뭐냐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해가지고 소비 지출입니다. 지출이 has stayed at target for a couple of months. 그러니까 2달 연속으로 타겟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패드가 그 이 정도 오면 금리를 계속 인상하겠다는 그 타겟에 머물렀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6% 이상, 연율 6% 이상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 증가, productive growth has picked up. 그러니까 상당히 높아졌다. In last 2 quarters. 2분기 내내 그렇게 높아졌고요. 그 다음에 household are saving. 그러니까 가계 저축률도 상당히 좋아졌다. 이게 6.2% 정도 된다고 하네요. 이런 즉 주요한 많이 최근에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아서 계속 우리는 금리 인상을 지속할 거라고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Both the strength and character of this economic expansion. 그러니까 강세와 경제 팽창, 경제가 성장하는 게 상당히 좋아 보이고 그 다음에 패드가 change cost quickly.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려는 이 경로를 갑자기 바꿀 만한 그런 펀더멘털 케이스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경제 지표가 좋고 이 정도 지표라면 웬만한 변수가 나온다 해도 패드는 금리 인상 시그널을 준 것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 두 번째, the Fed worry about 그러니까 이제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지금 현재 최근에 국제적인 그 경제 성장 부분이 약화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본과 중국, 그 다음에 차이나 부분인데요. 중국의 경우, 중국과 일본의 경우 그 지난 분기에 3분기에 상당히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뭐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6% 초반까지 성장률이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패드가 국제적인 경제, 다른 나라 글로벌 경제 지표 때문에 금리 인상을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자기네들은 안 본답니다. 왜냐하면 일본과 독일이 최근 데이터, 3분기 데이터가 약화된 건 맞지만 그게 독일은 자동차 부분이라고 해요. 자동차 에미션 스탠더드. 그러니까 일종의 연료 분사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기준 중에 자동차를 시중에 판매하려면 정부가 정해진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을 변경하면서 자동차 생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생산이 그러니까 즉 경제성장 지표가 나쁘게 나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최근에 뭐 경제적인 뭐 내추럴 자연 디세스터 자연재해죠. 그러니까 뭐 홍수 그다음에 뭐 지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로 인해서 경제 지표가 한시적으로 나빠졌을 뿐이지 이건 곧바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패드는 이 정도의 국제적인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이제 글로벌 그로스 백드랍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 전체적인 성장의 지표들이 아직 remain supportive, 아직 금리 인상을 이렇게 금리 인상 정책을 하는데 상당히 우호적인 지표들이다. remain supportive, 그러니까 우호적인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총알 글로벌 성장, global growth on our estimate,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추정으로는 그 3분기에 3.4% 성장으로 decelerate, 그러니까 약간 좀 하락했지만 2분기에 4.1%보다 3분기에 3.3%로 하락했죠. 0.7% 정도 하락했지만 but we estimate, 그러니까 추정한다. It will move back above trend, 즉 4분기에는 이게 3.6% 정도 성장한 걸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정도 그 글로벌 성장세를 볼 때 패드는 금리 인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독일과 일본의
성장 정체, 이것은 일시적인 거고 바로 그 회복할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차이나, 엑스-차이나는 그저 차이나를 제외한 이머징 마켓은 결국 지속적으로 글로벌 성장에 이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보네요. 이건 좀 그렇죠? 왜냐하면 차이나가 현재 그 이머징 부분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머징 부분은 지금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고요. 이게 좀 그런데 아무튼 모건 스탠리는 뭐 어떻게 보면 이머징 부분이 글로벌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글로벌 성장이 2분기에 4.1%에서 3분기에 3.4%로 축소, 이렇게 좀 떨어졌지만 4분기에는 바로 3.6%로 오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정도면 패드가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네 번째죠. Keeping the Fed on course toward neutral. 이게 무슨 얘기냐? 계속해서 패드는 중립금리를 향해 갈 것 같다. 즉 패드 부의장이 중립금리 근처에 왔다고 했던 말을 자기네는 믿지 않고 중립금리 3.2%나 3.5% 수준까지 패드는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글로벌 앞부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글로벌 이코노미 expected to grow around the track. 그러니까 그 지난번 성장 추세대로 그 글로벌 성장이 지속될 것 같고, our chief US economist,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의 chief 경제 분석가 같아요. 앨런 센터가 이야기하기는 패드는 keep hiking, 지속적으로 금리, interest rate 인상할 것 같다. until, 언제까지? it believes it has reached natural territory. 즉, 중립금리 수준에 올 때까지. 그 수준이 언제냐? 3.25에서 3.5%. 그러면, 2019년 또는 2020년 초반이죠. 그때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 같고, 그때서나 돼서야 pause then이죠. 그때서야 멈출 것 같다. 그래서 그녀의 뷰로, 그녀의 관점에서 볼 때는 12월 following 3 more hikes in December. 그러니까 한마디로 following, 그러니까 12월의 금리뿐만 아니라 내년 중반까지 3번, 그러니까 올해 12월, 내년 3월, 마치 and 6월 이렇게 3번 연속해서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내년에 3번인데 일단 내년 하반기는 예상하지 않았고요. 올해 12월, 내년 3월, 6월 3번 연속으로 패드는 금리를 인상할 것 같다, 이렇게 그 chief economist가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as central banks stay on a tightening path,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패드가요, 매월 500억 달러씩 양적 완화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까지 인상하고 있는 이 길을 타이트닝 패스, 즉 유동성 축소 경로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게 the ride will likely be bumpy, 좀 울퉁불퉁하긴 하지만 계속 될 것 같다. 범피가 좀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고 이런 길이잖아요. 그래서 the ride will likely be bumpy, 약간 울퉁불퉁 하겠지만 계속 갈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들 생각을 밝혔어요. We think asset market must leave the warm embrace of the abundant liquidity central banks. 이거 되게 기네요. And provide. Since the global finance crisis. 그러니까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퍼부었던 provided, 그러니까 제공했던 충분한 유동성, abundant liquidity, 이 기운, 이걸 따뜻한 기운을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즉 유동성 축소가 중앙은행들의 정책이고 그게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like it or not, 그걸 좋아하든 말든 volatility, 이게 발음을 좀 불안하시네. 변동성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있기는 하지만 이게 발음이 안 되네요. 변동성이 is here to stay. 그러니까
패드의 유동성 축소로 인해서 유동성이 그동안 주식시장 밀어 올렸잖아요. 근데 이것을 유동성 축소가 내년에도 매월 500억 달러씩 약 6천억 달러 돼 있고요. 그 다음에 ECB가 내년 3월부터 유동성 양적 완화를 중단되게 돼 있는데 그 금액이 제가 알기로 1년에 거의 3천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그걸 이제 중단하게 되면 거의 1조 달러 정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뭐 들어오는 게 안 들어오니까 없어진 거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축소 정책 때문에 결국은 시장의 변동성은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주식시장 주의해라.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이건 이제 다른 리포트인데요. 즉 앞에는 금리 얘기를 하면서 다른 이게 모건 스탠리의 그 애널리스트가 받아서 이걸 이어온 거죠. 뭐라고 했냐? We are in bear market. 왜? 이 그림이 뭐냐?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올렸던 건데요. 이게 지금 현재 이 검은 선은 전체 중앙은행의 이 자산 규모입니다. 대차대조표인데 이게 2018년에 좀 줄어들었죠. 얼마나 줄어들었냐면 약 전체적으로 보면 패드가 거의 한 4천억 달러 가까이 줄였거든요. 근데 이제 ECB는 좀 느렸고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 양적 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볼 때 줄인 금액이 약 1,000억 달러 정도 줄었네요. 즉 올해만 해도 1,000억 달러 줄었고 내년에는 ECB가 3천억 달러, 그 다음에 이제 패드가 6천억 달러, 총 1조 달러 정도가 자산을 줄이니까 그게 시중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거잖아요. 사실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유동성 축소잖아요. 여기에 금리까지 올라가게 되니 주식시장은 안 좋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We are in a fair market. 이미 약세장은 시작됐다. 이러고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We recommend trading. 뭘 추천했냐? 트레이딩을 추천하는데 It's a fair market rather than bull. 즉 상승할 것보다는 하락장이라 생각하고 트레이딩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트레이딩 게시판 제가 그 화요일날 저녁 7시쯤에 올린 걸 보면은요. 거기에 노무라 증권,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모건 스탠리처럼 전부 다 이런 유동성, 중앙은행 유동성 축소 때문에 결국 베어 마켓이 왔고 시장이 안 좋을 것이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내년 봄 늦게나, 그러니까 뭐 5월 정도나 시장이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 끝내야 되죠. 오늘 모처럼 만에 20분 안에 끝내게 될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 변수들로 패드는 금리를 12월에 인상할 것 같다. 그리고 3월과 6월 이렇게 연속 3번에서 올릴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 인상과 이미 예정되어 있는 양적 완화 축소 금액을 고려할 때 주식시장이 내년부터 별로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려하지 않은 변수가 있죠. 예. 주식시장 하락이 어제 그랬고 오늘 현재도 선물이 좀 빠지고 있는데요. 이 하락이 지속될 경우 이 주식시장 급락이 연출이 되면 금리 인상의 변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시장 참여자들 특히 미국의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지속적으로 지난번에도 한번 경기 침체 확률 100% 이런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베어마켓과 반대로 시장을 좋게 보는 리포트가 없기 때문에요. 향후에 시장을 좋게 보는 리포트가 오면 다시 한번 소개하는 것으로 소개해드리겠다는 약속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금리는 인상될 것 같다는 생각 이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상한다고 모두 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 그 점 아주 조금의 염두는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열심히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끝나기 전에 여러분 구독하기 눌러주셔야죠. 구독하기 클릭. 안녕.